정부는 이제까지 어떻게 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데에서 뭐 결혼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 여성들의 예컨대 출산을 도울 수 있는 제도 이런 데 아마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뭐 인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 요인과 인구 구조 그 숫자에만 매우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 현상과의 관련 고리에 좀 더 집중했더라면은 투입된 비용 대비 좀 더 나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인구를 출생과 사망의 변수로만 파악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인구 정책들을 매우 실패를 했다. 뭐 7, 80년대 그 산하 제한 정책에서부터 최근에 이제 2006년 이후 뭐 이른바 세로맞이 플랜이랄지 그 정부 범정부 차원에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들이 짜지고 또 그것이 뭐 수백조 지금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러한 효과가 거의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도 결국 정책의 실패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김영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여성 노동력이 사회에서 활발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산은 가정에서 하지만은 보육은 국가가 해준다면 이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그리고 그 보육의 공개념을 도입하면은 많은 인력들이,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뭐 일주일 동안 국외 출장을 못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보육만 공공에서 챙겨준다면은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물론 그건 하나의 예지만은 그러한 형식으로 인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현상과 맞물려 있는 이 고리를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은 뭐 근간의 답은 나오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뭐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선진 복지 국가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아주 높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 사회의 어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급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 노동력 부족한 것을 결과적으로는 성과 관계가 없이 그 사회로부터 충원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제가 아주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는데 예컨대 사회 계층별로 출산율이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유한 계층의 경우에는 학력도 높고 소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컨대 외벌이로서도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업주부가 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회계층이 낮아지면 사실 아까 조영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 본능이 강하다 보니까 혼자 열심히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결혼도 엄두도 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사실 아이를 적게 낳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낮으셨던 분들이 출산율이 더 높았었고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 반대의 현상들이 나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사실 저희가 어제 저녁에 저희 학생들이랑 이제 수업을 하면서 주제가 뭐였냐면은 이제는 준비되지 않은 부모는 없다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당연히 아이를 안 낳는 거죠. 이 얘기는 준비라는 거는 심리적인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돌아가면은 이건 다 경제적인 준비다라는 게 저희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의 이 의견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아이를 낳지 않는 거라면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들에게 교육이 정말 중요할 거냐 아니면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나는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그 자원이 내가 일을 안 해도 되는 자원일 수도 있고요. 혹은 보육은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 내가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공통점은 어떻게든 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의 방향은 첫 번째, 출산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출산 중심에서 나오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건 완전 불가능하다. 아까 이현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나야 되는 게 가능한 거에다 더 초점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인구는 단기 불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바이파티산으로 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X세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저는 밀레니얼과 Z세대와 알파세대의 눈으로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진단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한 10년, 20년 또는 30년 뭐 이렇게 내다보셔도 좋겠고 미래 사회에 어떤 인구 문제가 도래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식의 변화 또는 태도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을지에 관련해서 각자 말씀하시고 우리 좌담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왜 이렇게 인구 정책들이 계속 실패를 거듭했느냐 이현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관점의 전환의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인구를 관리 대상으로 보는 관점. 인구를 그래서 늘려서 이렇게 하고 조금 줄여서 하고 인구를 관리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인구는 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인구는 사람이잖아요. 일하고 사랑하고 관계 맺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미시적인 결정 과정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저희가 바꿔야 될 관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구의 미래를 예측을 할 때 너무 정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분배 상태, 아니면 현재의 분업 체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것을 변하지 않는 상수로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 인구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늘어들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상상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예측은 부정확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정책적인 상상력을 굉장히 제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 교수님하고 뭐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은데 우리가 인구를 보는 관점들이 지금 어차피 큰 외부적 충격이 우리한테 지금 와닿은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도 결국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의 논리로 인구를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인구는 결국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의미가 매우 강했던 것이라고 본다면은 앞으로는 뭔가 삶의 질과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인구를 바라보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이 인구 쇼크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래서 기술, 뭐 과학 기술이랄지 또는 우리의 자본들이 그렇다면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생산력 부족이랄지 이런 여타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대안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또 뭐 환경이랄지 자원이랄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점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삶의 질과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는 전환기로 삼아야 되겠다. 아까도 시작을 제가 철학 현실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저널의 제목처럼 다시 철학과 현실로 돌아오면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생존과 나의 현실에서 가장 제일 좋은 거를 찾아가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본성의 관점에서 우리 인구를 바라봤을 때 인구의 문제도 역시 매우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현실의 문제로 이미 왔고 이제는 과거 15년 동안 우리가 너무 아름답게 그렸다. 이제는 아름답게 그릴 수 없다예요, 저는. 그래서 더더욱 현실을 잘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가정으로 미래를 그려보고
그거를 바꿔나가려고 해야 되는 게 아마 저 김영미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랑 괴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현재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바꿔야죠. 근데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안 바꿔요.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 간다면 이럴 거니 바꾸세요. 근데 그 바꾸는 거를 우리들의 눈이 아니라 저는 가능하면 후속 세대의 눈으로 바꾸자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미래 세대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의 인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자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우리 나중에 독자들이 좀 인구 문제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여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좌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